자, 반갑습니다. 강길용입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7회차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는 2월 회차고요. 자, 그리고 승무패가 챔스 경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챔스 마지막 경기입니다. 그래서 사연이 걸려 있어요. 어떠냐면은 뭐 탈락한 팀, 탈락하지 않은 팀, 아니면 동기가 센 팀, 약한 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단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마킹을 한번 뼈대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스포르팅 리스본 대 볼로냐의 경기입니다. 자, 스포르팅 리스본은 직전 경기 리그 일정 홈에서 하위권 팀 상대로 2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자, 뭐 리그에서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뭐 스포르팅 리스본은 홈 강세도 분명히 있는 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주전 수비수 콰레스마 그리고 세인트 유스테가 부상으로 결장이 유력하고요. 현재 상황은 승점이 10점입니다. 플레이오프 자력 진출을 위해서는 오늘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됩니다. 자, 볼로냐는 직전 경기 엠폴리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4승 5무 1패로 뭐 버티는 힘은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고 원정 5경기를 보면 1승 4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팀 내 득점 1위 공격수 오솔리니가 부상으로 결장이 유력하고요. 미드필더 프릴러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승점 5점으로 챔스는 탈락 확정입니다. 자, 아주 단순하게 가겠습니다. 동기의 차이가 명확하고요. 스포르팅 리스본이 홈에서 뭐 대응력 만만치 않습니다. 볼로냐는 탈락했는데 리그에 조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번 원정은 힘을 뺄 확률이 좀 높습니다. 간결하게 스포르팅 리스본 승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PSV 대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PSV는 직전 경기 홈에서 브레다 상대로 3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수비에서 흔들리곤 있지만 홈에서의 밸류는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주전 수비수 플라밍고가 퇴장 징계로 결장을 하게 되고요. 주전 미드필더 틸만은 부상으로 결장이 유력합니다. 자, 32강 플레이오프는 거의 확정을 지어 놓은 상황인데요. 16강 직행으로 가는 티켓을 잡기에는 순위가 좀 낮아서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자, 리버풀은 직전 경기 입스위치 상대로 홈에서 4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여전히 좀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전 공격수 조타, 수비수 조 고메즈, 미드필더 커티스 존스가 부상으로 결장이 유력합니다. 자, 이제 리버풀은 7승을 해서 직행은 확정인데 이거를 전승까지 노려보냐? 아니면은 좀 로테이션에 돌릴 거냐? 이거는 감독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매치업은 양 팀 다 동기가 불분명한 맞대결인데요. 리그 일정까지 병행을 하려면은 일단 양 팀 다 로테이션을 들어가는 게 맞긴 한 것 같습니다. 대륙간 원정에 선수단을 동행시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PSB의 승 가능성은 좀 희박하긴 하지만 뭐 이겼을 때 이게 얘네가 16강 직행 가능성이 없진 않거든요. 아주 약하지만. 그래서 직행 가능성도 있고 뭐 PSB가 홈에서 마냥 지진 않습니다. 뭐 나쁘진 않죠. 그래서 최근에 경기 내용이 안 좋다 할지라도 뭐 간결하게는 PSB 승을 가던지 아니면 리버풀이 세컨 유닛이 나온다 하더라도 PSB가 좀 빡빡하게 못 이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뭐 무승부까지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경기를 리버풀 승을 누르는 거는 일단 명분상으로 좀 그렇게 강하진 않다. 뭐 지어주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저는 어, 리버풀 승 빼고 PSB 승무를 돌려줄게요. 자, 이유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뭐 홈에서 참 PSB가 안 지는 팀입니다. 그래서 그냥 승무만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영보이스 대 츠르베네츠베즈다의 경기입니다. 자, 영보이스는 직전 경기 하브리그 팀 상대 원정에서 0대 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4경기 2무 2패로 페이스가 상당히 좋지 않고 경기력이 너무 낮습니다. 주전 미드필더 우그리닉이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 결장을 하게 되고요. 일단 영보이스가 7패를 해서 탈락 확정입니다. 동기는 상당히 약할 수 있습니다. 자, 츠르베나 찌베즈다는 직전 경기 PSV 상대로 홈에서 2대 3으로 패배했습니다. 리그 일정 없이 최근 일정 자체는 여유로운 상황인데요. 체력적으로는 우세할 수 있습니다. 결장 이슈가 많진 않는데 일단은 1승 6패로 탈락 확정인 만큼 동기는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양 팀의 맞대결은 탈락 확정인 두 팀의 맞대결인데요. 주말 리그 일정도 신경을 이제 둘 다 써야 됩니다. 세르비아도 다시 개봉을 하기 때문에 둘 다 주말 신경 써야 돼서 어떤 라인업으로 어떻게 경기를 준비할지는
뭐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아요. 감독들이 이제 아는 것 같고. 만약에 양 팀이 동기가 있다라고 치더라도 얘네 둘은 체급 차이가 그렇게 있는 편이 아니거든요. 얘네들의 맞대결이 종종 있는데 그렇게까지 팀의 수준 차이가 나는 매치업은 아니다. 그래서 제일 베스트는 승무패로 지어주시는 게 제일 베스트고요. 뭐 동기 없는 원정 경기에 칠흡에다가 힘을 좀 뺀다라고 한다면 뭐 영보이스가 최근에 맞대결에서 홈에서 그냥 뭐 2대0으로 이긴 적도 있고 하니까 뭐 이거를 간결하게 누르려면은 영보이스 승을 그냥 눌러주면 된다. 아니면은 지우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슈투트가르트 대 PSG의 경기입니다. 자, 슈투트가르트는 직전 경기 마인츠 원정에서 2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조금은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를 하고 있고요. 직전 경기 좀 아쉬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뭐 이번에는 휴식일은 꽤나 좀 잘 부여가 된 상황이고 큰 부상 이슈 없고 주전 수비수 앙토니 루오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게 됩니다. 현재 승점은 10점입니다. 오늘 지게 된다면은 챔스 탈락 가능성 존재합니다. 자, PSG는 직전 경기 랭스 상대로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까 조금은 경기력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주전 수비수 누드멘데스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게 되고 현재 승점 10점입니다. 마찬가지로 패배 시에 챔스 탈락 가능성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매치업은 패배하는 팀은 탈락을 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멸망전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근데 좀 재밌는 부분이 얘네가 사이좋게 무승부를 기록해서 승점을 1점씩 확보를 하면은 둘 다 24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양 팀의 맞대결을 경기를 뭐 비교 분석하는 거는 상당히 까다로운 경기인데 이거는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 팀 다 뭐 주말에 있는 리그 일정을 놓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어느 정도 좀 협의 아닌 협의를 뭐 무승부로 가자. 그럼 우리 둘 다 편하게 올라가지 않냐 하고 주말 우리 따로 준비하자. 이렇게 좀 암묵적인 눈치 게임을 한다면 이거는 무승부로 논아먹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체력을 세이브시키고 주말에 준비하는 게 윈윈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팀의 특성을 판단해서 저는 이 경기 무승부를 단일 마킹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스투르그라츠 대 라이프치히의 경기입니다. 스투르그라츠는 직전 경기 아탈란타 원정에서 5대0으로 대패를 했습니다. 현재 리그 일정을 휴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은 없는 상황이고요. 짜잘한 부상 결장 자원들이 있긴 하지만 뭐 경기 결과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자, 챔스에서는 이제 1승 6패로 이미 탈락이 확정된 상황이지만 리그 일정이 이제 뭐 없기 때문에 주전을 그냥 써도 됩니다. 그래서 굳이 뭐 일정이 타이트한 게 없어서 주전들 다 갖다 쓰고 홈에서 유종임이 거둘 확률 높습니다. 자, 라이프치히는 직전 경기 레버쿠젠 상대로 홈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타이트한 일정을 치르다 보니까 뭐 경기 흐름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특히나 라이프치히가 원정에서의 성적이 상당히 좋지 못한 편이고 주전 수비수 헬리스, 미드필더 슐라거가 부상으로 결장이 유력합니다. 현재 1승 6패로 탈락이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동기는 좀 약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양 팀 다 탈락이 확정된 상황에서의 매치업인데요. 라이프치히가 얼마 전에 이 챔스 일정에서 이미 탈락을 했는데 스포르팅 리스본전을 주전을 썼단 말이죠. 왜 이런 고춧가루를 뿌리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은 대륙간 원정이기 때문에 조금은 힘을 빼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테이션을 주는 게 주말 리그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해줘야 되는 선택이라 보고요. 그랬을 때 스투르그라츠가 라이프치히의 백업 멤버들, 그러니까 뭐 로테이션 멤버들을 상대로 과연 힘을 딱 줬을 때 이길 수 있냐, 이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요 스투르그라츠가 생각보다 챔스에서의 대응력이 그렇게 안 좋진 않았어요. 너무 강팀들이 많이 만나기도 했고, 뭐 지로나 상대로 이기고, 뭐 다른 팀들 상대로도 다 뭐 1점 차 패배, 좀 아쉽게 진 경기도 많아서, 저는 라이프치히가 오늘 힘을 빼고 경기한다면은 스투르그라츠가 충분히 홈에서 마지막 경기를 그래도 홈팬들에게 승리로 선사를 해줄 수 있다라고 봐서 저는 이 경기 스투르그라츠 승을 마킹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인터밀란 대 AS 모나코의 경기입니다. 자, 인터밀란은 직전 경기 레체 원정에서 0대4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3연승을 기록하면서 기세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부상으로 미드필더 카라노글루가 결장이 유력합니다. 휴식일이 조금 짧은 부분은 아쉬움이 있지만 순위 여유가 꽤나 있어요. 지금
4위고 16점이기 때문에 여유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승부만 기록해도 직행 확정이라서 오늘 어떻게 경기를 치를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모나코는 직전 경기 스타드렌 상대로 홈에서 3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공수 밸런스가 살짝 깨진 상황, 아쉬움 존재하는데요. 원정에서는 모나코가 최근에 7경기 동안 승리 없이 3무 4패를 기록하고 있고, 수비수 스테파니 신고, 공격수 일레 니케나가 부상으로 결장이 유력합니다. 챔스에서는 지금 13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면은 직행 티켓을 딸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인터밀란이 무승부만 해도 직행을 가는 상황에서 일정 또한 조금 타이트한 만큼 승을 마냥 찍는다. 이게 조금 명분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나코는 무조건 3점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조금 떨어지고 챔스에서의 경쟁력도 살짝은 그러니까 좀 모자른 느낌이 있습니다. 뭐 벤피카나 뭐 이런 데다가 너무 허무하게 막 대주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승 찍는 것보다는 단일로 어차피 인터밀란은 무승부만 필요하다 생각하고 무를 그냥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밀란이 비기기 위한 경기를 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경기를 비기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무리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은 무승부로 접근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도르트문트 대 샤흐타르 도네츠크의 경기입니다. 도르트문트는 직전 경기 홈에서 베르더 브레멘 상대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타이트한 일정과 부상자들로 인해서 성적이 너무 좋지 않은데요. 주전 수비수 슐레가 부상으로 결장을 하고 있고 미드필더 은메차도 부상으로 결장이 유력합니다. 홈 강세가 도르트문트한테 있기는 하지만 글쎄요, 최근에는 조금 흐름이 무너진 상황이고 현재 4승 3패로 오늘 이기면은 직행까지도 가능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욕심을 낼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샤흐타르 볼게요. 샤흐타르는 직전 경기인 스타드 브레스트 상대로 홈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리그 일정이 없는 상황이라서 휴식일이 상당히 널널한 상황입니다. 다득점으로 승리를 했을 때 프롭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상당히 희박한 확률이고 챔스 경쟁력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스타드 벨스트라든지 영보이스라든지 너무 강팀들한테 진 거 말고는 그래도 좀 이길만한 팀들은 이겨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할 것도 없고 이렇게 리그 일정도 안 하기 때문에 기대치가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도르트문트가 직행을 하기 위해서 승점 확보에 노력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사실 경기력도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윗순위 팀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욕심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주고 힘을 빼고 리그 일정을 준비를 하는 것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샤흐타르는 동기가 워낙 약하긴 하지만 일정이 너무나 널널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 포커싱을 하고 준비를 해서 나올 수도 있는 상황.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냥 띨띨한 팀들 간의 맞대결이다 생각한다면 최근에 도르트문트가 무승부가 좀 많죠. 홈에서 상당히 무승부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간과하지 않고 그냥 단순 무승부 이렇게 찍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도르트문트가 직행을 위해서 3점을 확보하기 위한 열심히 하는 경기를 하고 샤흐타르가 원정에서 밸류가 좀 낮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한다면 승까지 눌러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간하면 승무고 저는 여기서 마킹을 아낀다면 무승부로 찍을까 싶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투마킹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절반 왔고요.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나머지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바르셀로나 대 아탈란타의 경기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직전 경기 발렌시아 상대로 홈에서 7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휴식일은 조금 짧지만 이동거리가 없고 홈에서의 경기는 최근에 나쁘지 않았다. 이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비수 마르티네스, 미드필더 다니 올모, 페드리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현재 6승 1패로 승점 18점, 직행은 확정적인데요. 조금은 동기가 약할 수 있다. 전승도 아니기 때문에 홈이긴 하지만 막 주전들을 갈아 넣으면서 이기려는 동력은 약할 수 있습니다. 자, 아탈란타는 직전 경기 고모 원정에서 1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타이트한 일정과 강팀들과의 매치업에서 성적이 조금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아탈란타가 원정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곤 있는데요. 수비수 코스누, 미드필더 마르텐 드루니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자, 일단 아탈란타는 7위로 직행권에 있긴 하지만 오늘 승점을 확보하지 못한다면은 32강부터 치러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떨어질 수 있어서 오늘 아탈란타는 승점이 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아주 타이트한 일정이죠. 27일 그리고 오늘 경기를 하게 되는데 이 일정을 과연 바르샤가 이미 직행이 확정인데 무리를 할까요? 저도 로테이션을 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반대로 아탈란타는 원정이지만 직행을 하기 위해서는 승점을 확보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렵지 않나. 왜냐? 그렇다고 해서 동기만으로 가기엔 바르셀로나의 챔스에서의 퍼포먼스가 나쁘지 않고 또 뭐 주전들 다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바르셀로나의 의중을 좀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고 그리고 아탈란타가 강팀 상대로 대응력이 좀 뚜렷하지 않습니다. 뭐 이길 땐 이기는데 좀 질 때도 져가지고 이번 챔스가 좀 얼레벌레 약팀들 잡고 올라온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취향껏 마킹해 주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저는 정말 어떤 결과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그냥 승무패로 아예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유벤투스 대 벤피카의 경기입니다. 유벤투스는 직전 경기 나폴리 원정에서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크게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심지어 리그에서 첫 패배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분위기는 좀 꺾일 수 있습니다. 크리티컬한 결장 이슈가 있는 건 아닌데 챔스에서는 일단 승점 12점으로 프롭 진출은 확정이고 뭐 다이렉트 진출도 아주 희박하지만 확률은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벤피카는 직전 경기 중상위권 팀 상대로 리그에서 3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2연패를 기록하면서 분위기 좋지 않고 일정도 조금은 타이트합니다. 퇴장 징계로 공격수 카브랄, 경고 누적으로 수비수 카레라스가 결장을 하게 됩니다. 벤피카가 다 좋은데 원정에서 밸류가 높다라고는 뭐 얘기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챔스에서는 승점 10점, 뭐 오늘 경기 패배하면은 탈락 확률 존재하고요. 최소 무승부만 해도 뭐 프롭은 거의 확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벤피카는 오늘 최소 무승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벤피카 거 볼 거 없이 이거 승은 빼도 될 것 같고요. 물을 가는데 유벤투스의 상황을 보고 걸면 될 것 같아요. 자, 유벤투스가 이번 경기에서 목숨을 걸고 한다. 그래서 직행 티켓을 따내려고 승점을 확보를 해도 득실차에서 밀려서 지금 위에 줄 서 있는 팀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내려놓고 리그 일정을 준비할 가능성도 높다. 그렇다면 지금 유벤투스라는 팀이 참 무승부가 많이 나오는데 이번 시즌에 그냥 뭐 무승부가 압도적으로 더 많이 나오고 있죠. 20경기 동안 12번의 무승부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단일 마킹을 무승부로 해주는 게 방법일 수 있습니다. 투마킹 안 가고 무승부로만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디나모 자그레브 대 AC 밀란의 경기입니다. 자, 디나모 자그레브는 직전 경기 하브리그 팀 상대로 하위권 팀 상대로 홈에서 3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팀 내 짜잘한 부상 결장 이슈 있고요. 자, 홈에서 압도적으로 디나모 자그레브가 강하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데 뭐 버티는 힘은 뭐 존재한다라고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챔스는 일단 8점이기 때문에 자력 진출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다른 팀들이 정말 운 좋게 다 미끄러지면은 플레이오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AC 밀란은 직전 경기 홈에서 파르마 상대로 3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조금은 약팀들과의 매치업이 발생이 돼서 뭐 기세는 뭐 나쁘지 않은데요. 원정에서 조금씩 아쉬운 경기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뭐 강팀을 잡아내는 경우도 꽤나 많아요. 레알 마드리드나 뭐 이런 팀들을 원정에서 잡기도 한다. 그래서 좀 애매하다. 뭐 유벤투스나 아탈란타한테는 대주고 또 레알은 잡는 좀 애매한 팀이다. 수비수 칼라브리아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게 되고요. 수비수 에메르송, 말릭 티아오가 부상으로 결장 유력합니다. 수비 공백이 좀 여러 명 발생이 된 상황입니다. 승점 15점으로 직행 사정권에는 들어와 있는 상황이지만 뭐 무승부 정도 해서는 약간은 따라잡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승리가 일단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양 팀 다 뭐 승리가 일단 필요한 상황의 경기이긴 해요. 그래서 전력을 비교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디나모 자그리브의 챔스 경쟁력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번 시즌에 승리한 팀들은 본인들보다 못한 조금 약한 팀들의
약한 팀들과의 매치업이었고 강팀들 만나면은 좀 맥없이 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AC 밀란은 극강팀들 레버쿠젠이나 리버풀 이 정도 제외한다면 뭐 레알 마드리드까지 잡아내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간결하게 뭐 AC 밀란이 오늘 부상자가 좀 있어서 불편할 수 있지만 뭐 22년에 두 번의 맞대결도 3대1, 0대4로 뭐 이렇게 두 번 다 크게 이겼던 만큼 여기서는 그냥 AC 밀란 승을 단일 마킹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 잘츠부르크 대 AT 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자, 잘츠부르크는 직전 경기 레알 마드리드 상대 원정에서 5대1로 대패를 했습니다. 리그 일정이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휴식일은 충분하게 부여받으면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팀 밸류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뭐 오래 쉬어도 완전 대패를 하고 있어요. 물론 상대가 강했지만 이미 1승 6패로 챔스는 탈락을 한 상황이고요.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팀의 주전 공격수 코나테가 빠진 이후로 이 팀은 대응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뭐 리그 일정이 없다 보니까 굳이 오늘 힘을 빼고 경기를 할까 싶긴 하지만 뭐 힘을 준다라고 해도 누군가를 이긴다는 게 참 그렇게 쉬워 보이는 팀은 아닙니다. 자, AT 마드리드는 직전 경기 비아레알 상대로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타이트한 일정을 치르다 보니까 경기력은 다소 떨어진 느낌이 있는데요. 주전 미드필더 파블로 바리오스가 퇴장 징계로 결장을 하게 되고 주전 수비수 할란이 부상으로 결장을 하게 됩니다. 뭐 이번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원정에서 나쁘진 않았지만 최근에 뭐 타이트한 일정 하다가 레가네스한테 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거슬리고 현재 승점 15점으로 직행권에 위치하고 있지만 승점을 확보하지 못하면 추격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웬만하면 승리를 하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동기는 AT 마드리드에게 조금 더 강하게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뭐 레드불이 아예 뭐 의지 없이 경기를 하진 않을 거지만 하고자 해도 레드불이 너무 이제 밸류가 떨어지죠. 그래서 6대0, 5대1 이런 식으로 좀 강팀들이 상대로는 맥없이 패배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 체급 차이를 좀 생각을 해보고 AT 마드리드도 현재 승점을 3점을 확보해야지 안전하게 직행을 갈 수 있어서 여기서는 AT 마드리드 승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 중에는 제일 많이 몰려있는 경기네요.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릴 대 페노르트의 경기입니다. 자, 릴은 직전 경기 스트라스부르 상대 원정에서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오랜 기간 패배 없이 버티던 와중에 리버풀전 패배 이후로 2연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홈에서의 밸류는 나쁘지는 않아요. 릴이 뭐 홈에서 약하다 뭐 이렇게 얘기는 못할 것 같은데 무승부가 너무 많습니다. 뭐 이거를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주전 미드필더 벤자민 안드레 그리고 수비수 아이자 만디 이렇게 각각 경고 누적과 퇴장 징계로 오늘 결장을 하게 됩니다. 현재 지금 릴은 12위이기 때문에 승리를 하면은 직행 티켓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페노르트는 직전 경기 미넨 상대로 홈에서 3대0으로 미넨 상대로 3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자, 의문의 자이언트 킬링을 보여주면서 분위기는 지금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요. 충분한 휴식일이 부여됐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도 적은 편에 속하고 원정에서도 나름 좋은 모습을 보이는 중에 있습니다. 원정에서 뭐 나쁘지는 않아요. 이 정도면. 자, 미드필더 황인범 그리고 크빈턴 팀버, 칼빈 스탱스, 제루키 등 뭐 다수가 이렇게 부상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 중원 자원의 지금 교체 자원이라든지 이런 백업 자원들이 좀 풍부하지 않은 점은 분명히 아쉬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순위는 11위이기 때문에 직행 티켓을 승리하게 된다면은 좀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비슷한 순위에서 승리하는 팀이 직행 티켓을 걸고 뭐 경기를 한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 팀 다 승리를 위한 경기를 할 것 같은데 상대를 뭐 압도를 하는 시즌을 보내고 있진 않아요. 양 팀 다. 근데 뭐 자이언트 킬링도 안 나오는 게 아니라서 뭐 왕왕 이런 경기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 양 팀의 이 밸류를 어디까지 체크를 해야 될지 좀 모르겠습니다.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업이라고 보고 그냥 단순하게 마킹 아껴간다면은 릴이 뭐 무승부도 안 그래도 많은데 홈에서는 더 많죠. 최근에 홈에서 무승부가 조금 잘 나가는 팀들 만나면은 딱 여지없이 무승부를 기록하더라. 그래서 뭐 릴이 홈 어드밴티지가 있긴 해도 휴식일이 좀 짧고 페노르트가 원정에서 뭐 버티긴 하지만 이래저래 결장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 무승부 간결하게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입니다. 에스턴 빌라 대 셀틱의 경기입니다. 자, 에스턴 빌라는 직전 경기 웨스트햄 상대로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강팀들과의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는데 조금은 2무 1패를 기록하면서 좀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식일도 조금 짧기 때문에 오늘 과연 반등 포인트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에스턴 빌라가 홈에서 잘 하긴 하는데 무승부가 없다라고 말 못합니다. 의문의 무승부를 너무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드필더 로스 바클리, 오나나, 수비수 타일러 밍스, 파우토레스가 부상으로 여전히 결장이 유력합니다. 자, 빌라의 현재 상황은 9위입니다. 오늘 이기면은 직행 티켓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자, 셀틱은 직전 경기 영보이스 상대로 홈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휴식일이 넉넉한 상황에서 최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원정에서는 셀틱이 그래도 조금 아쉬운 모습들이 있다. 자국 리그에서도 원정에서는 좀 못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전 공격수 마에다가 퇴장 징계로 오늘 결장하게 되고 승점 8위, 현재 지금 18위입니다. 승점 12점인데, 승점을 확보해서 직행 티켓을 노려볼 수도 있지만, 앞순위 팀들이 많죠. 지금 앞에 줄 서 있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이 32강에 안주하고 주말에 있을 요 경기를 마더웰 원정 경기를 준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동기만 놓고 보면은 빌라가 조금 더 강해 보이는 매치업인데요. 자, 팀 밸류 차이를 따지더라도 빌라가 셀틱보다는 센 게 맞아요. 그리고 빌라의 홈 어드밴티지에 셀틱이 원정에서 좀 약한 모습 보이는 부분 이런 것들 따지면은 그냥 셀틱 승은 좀 배제를 해도 될 것 같고요. 단일 마킹을 빌라 승을 가져가기엔 요즘에 결장 인원들도 많고 휴식일도 짧고 무승부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경기 내용도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리고 셀틱이 원정에서 또 무승부를 또 자주 기록하기도 했고 휴식일이 잘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셀틱이 휴식일을 잘 받았기 때문에 요거는 단순 빌라 승만 가는 것 좀 너무 무리고요. 저는 무승부까지 같이 가서 투마킹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지로나 대 아스날입니다. 지로나는 직전 경기 라요 원정에서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이번 시즌 밸런스가 너무나 무너져 있는 지로나 지금 현재 3연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공격수 브리아닐이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게 되고 수비수 블린트, 주전 골키퍼 가짜니가 그리고 수비수 구티에레스, 크레이치 이렇게 다수가 결장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챔스는 지로나 이미 탈락 확정된 상황이고 홈에서 유종의 미를 거둔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안 그래도 타이트한 일정 하고 있는데 다 끝난 챔스에 목숨 걸고 리그를 버리지는 않지 않을까. 물론 그 리그가 2월 4일이기 때문에 타팀에 비해서는 좀 넉넉하긴 하지만 지금 막 꾸역꾸역 아픈 애들 갈아 넣으면서 그렇게 홈에서 뭘 하려고는 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지금 부상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못합니다. 예, 요거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아스날 볼게요. 아스날은 직전 경기 울버햄튼 원정에서 0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일정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조금씩 아쉬운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정에서 나쁘지는 않지만 무승부가 조금 보이고 있고 공격수 제주스, 사카, 그리고 미드필더 미켈 메리노, 웨데가르드 이렇게 다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주축 자원들이 다수 빠지다 보니까 경기력이 직전 울버햄턴전이 상당히 좋지 않았고요. 현재 3위 그리고 득실차도 압도적으로 좀 세서 사실상 직행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좀 아스날이 이런 대륙간 원정에서 힘을 좀 빼고 경기를 할 확률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지로나는 이번 시즌 챔스 내응력은 완전 엉망입니다. 보시면은 챔스에서 전혀 강팀 약팀 가리지 않고 대응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양팀 다 이번 경기 동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부상자가 서로 많기 때문에 지로나가 홈에서 그렇게 무리를 하지 않을 거다. 그랬을 때 이제 지로나의 지금 나오는 이 라인업 주전들이 많이 빠진 한 1.7군에서 1.8군 정도가 과연 아스날의 세컨 유닛을 이길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스날의 세컨 유닛이 그렇게 확 잘한다라는 느낌이 안 오긴 하는데 지금 지로나가 어느 팀이랑 해도 다 지거든요. 라요 원정, 세비야전 다 이거 너무 졸전 펼치고 진 거라서 저는 이거 가볍게 아스날 승을 마킹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20패를 분석해봤는데 오늘 평소보다 조금 길었습니다. 약간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게 말이 좀 떠듬된 것도 있는데 양해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킹을 하면 지금 72개죠. 좀 많은데 위에서 좀 덜고 아마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승무패로 지어준 경기 중에 아마 몇 가지를 덜고 간결하게 해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들 이번 승무패 잘 조합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응원하겠고요. 저는 내일 라이브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